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좀 처음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C 언어, C 언어를 포함해서 많은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기 위함이에요. 컴퓨터한테 이제 뭐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뭐 일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컴퓨터는 0과 1, 이제 그 전압을 켜고 끄는 것, 이거 외에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이게 기계어라는 거를 씁니다. 기계어. 컴퓨터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기계어예요. 기계어. 그리고 사람이 쓰는 언어는 자연어라고 하죠. 자연어. 뭐 그게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뭐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비유를 든 거는 여기 한국인과 이제 그 영어랑 스페인어가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가 되는 사람, 이렇게 둘이가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이 상황을 이제 비유를 해서 이 컴파일러라는 친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컴퓨터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라는 중간 단계를 통해서 사람의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랑 스페인어만 아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면은 이제 뭐 요즘은 뭐 이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겠지만 구글 번역기가 없다면은 이제 중간에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통역자가 한국어랑 스페인어랑 영어를 다 아는 거예요. 뭐 야, 영어는 알 필요 없지. 한국어랑 스페인어 두 개를 알면 참 좋겠죠, 통역자가. 실제로 제가 출장을 갔을 때도 제가 그 전에 회사에서 출장을 처음 갔을 때 그 멕시코 출장을 갔는데 그 멕시코 사람이 그 영어랑 한국어랑 스페인어 이거를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멕시코에 가보니까 그분이 퇴사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 현지 직원이 영어랑 스페인어만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해야지만 이분이 영어를 잘 알아들어서 그거를 스페인어로 전달한 다음에 고객이 알아듣겠죠. 근데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하면은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제한적이고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도 제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일단 이 둘이가 소통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제한적이죠. 그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어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C 언어라고 봤을 때 얘는 이제 기계어가 되는 거죠. 기계어. 얘도 이제 기계어가 되고. 그래서 이 C 언어를 내가 얼만큼 하느냐. 뭐 C가 아니더라도 뭐 자바든 파이썬이든 C샵이든 C++이든 무슨 언어든지 간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내가 컴퓨터한테 많은 걸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걸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파일러라는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코딩을 할 때 뭐 프린트 F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애초에 이런 거를 쓰는 이유 자체가 컴파일러가 알아듣게 말하기 위해서예요. 컴파일러가 알아듣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치했던 프로그램이 뭐 데보 C++ 아니면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를 설치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컴파일러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컴파일러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계산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컴퓨터는 계산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계산기에서. 자, 계산기란 게 뭐예요? 숫자 계산이죠.
그럼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2 더하기 8 하면은 뭐 10이 출력이 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컴퓨터가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지만 이런 2나 8 이런 숫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0볼트와 5볼트만 인식을 해요. 왜냐면 컴퓨터는 전자부품의 총합이거든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수한 부품들이 다 전자부품인데 이 전자부품들은 0볼트랑 5볼트, 즉 온, 오프 이렇게 두 개만 인식을 합니다. 뭔가를 켜고 뭔가를 끄는 거 요거만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뭔가를 켜고 끄는 거를 뭐 사실 뭐 사람이 일일이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기계어라는 게 만들어져요. 기계어. 그래서 뭔가를 켜는 오는 1, 끄는 거는 0 이렇게 매칭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숫자 2나 8조차도 0과 1로 표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컴퓨터가 숫자 2랑 8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야 알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7 더하기 뭐 3이다. 그러면 이 7 더하기 3을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0과 1로 바꿔야 돼요. 0과 1로. 그래서 이 숫자 중에 0부터 9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십진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숫자 표현 체계입니다. 그리고 0과 1로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하는 거를 이진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0부터 9 그리고 A, B, C, D, E, F 이렇게 16개의 문자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는 16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두 개만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이제 10진수 7을 2진수로 바꾼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111이 되겠죠. 그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자세한 풀이 과정은 나중에 정보처리 기능사나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정 궁금하면은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고요. 근데 뭐 사실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그리고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여기 7을 2로 나눠요. 몫이 이제 3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얘를 또 2로 나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읽어드리면 돼요. 3도 마찬가지죠. 3. 3 같은 경우는 1, 1 해서 3 그냥 1, 1이에요. 1, 1. 근데 만약에 뭐 여기에 뭐랄까 그럼 4가 있다. 그럼 4는 어떻게 되느냐? 4를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0이죠. 또 얘를 또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0, 0이 되고 얘는 1, 1, 1, 얘는 1, 1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는 어떻게 바꾸냐면 반대는 쉬워요. 뭐 1, 0, 1이다. 이거를 만약에 10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의 0승 곱하기 1.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1. 0이죠. 이 친구는 2의 제곱 곱하기 1이 돼요.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 돼요. 근데 이 뒤에 있는 0이나 1은 이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제 앞에 이게 숫자가 증가될 때마다 여기 그 지수가 증가합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1, 2, 4 해서 5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했을 때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그 다음에 이제 1024죠. 1024, 2048, 그 다음에 이제 4096.
한 여기까지는 제가 외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은 이제 이진수랑 십진수로 바꾸는 게 쉬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0과 1로 표현하는 거를 기계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게 0과 1로 값을 표현하는 거를 또한 이진수라고 했는데요. 뭐 이런 거죠. 0, 1, 0, 1이면은 1, 2, 4 해서 1, 2, 4, 1, 2, 4, 1, 2, 4, 8, 16, 1, 2, 4, 8, 16 해서 뭐 21이겠죠, 이게. 자, 이렇게 값을 구하는데 이러한 0과 1이 한 개가 있는 거를 우리는 비트라고 하기로 했어요. 비트. 어. 그래서 컴퓨터 계산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죠. 그리고 바이트는 뭐냐면 비트가 8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바이트라고 하면은 8비트가 되는 거죠. 8비트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트랑 바이트라는 단위로 컴퓨터의 용량을 계산하고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나오느냐? 옛날에 컴퓨터는 컴퓨터 메모리 공간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갈 때 이거는 정수 데이터야. 얘는 실수 데이터야. 이런 거를 구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5 나누기 3을 하는 거랑 5.0 나누기 3을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5 나누기 3이나 5.0 나누기 3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뭐 5 나누기 3이니까 대충 뭐 1점 얼마가 나오겠죠. 1점 얼마가 나오는데 컴퓨터는 정수랑 실수의 연산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 나누기 3 하면은 소수점 다 버리고 1이 나오고요. 5.0 나누기 3 혹은 5 나누기 3.0 혹은 5.0 나누기 3.0 이렇게 딱 적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1점 뭐 얼마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실수랑 정수 구분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숫자는 음수, 0, 자연수, 양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친구들을 우리는 정수라고 표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3.14, 뭐 이런 애들 다 포함해서 실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의 용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어떤 그림을 보여드렸었냐면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문자인지 정수인지에 따라서 몇 바이트인지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수라고 하면 또 몇 바이트인지. 선생님 근데 실수라고 해도 4바이트, 8바이트가 있고 정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2바이트랑 4바이트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통상적으로 어떻게 구분했냐면 보통 정수는 4바이트라고 했고요. 실수는 보통 8바이트를 썼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타입을 어떻게 표기했느냐? 정수는 보통 인트라고 표기했고요. 실수는 보통 더블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라고 표기는 했는데요. 이게 C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라고 했고 자바, C# 같은 경우는 얘를 2바이트로 표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바이트, 즉 8비트로는 뭐 영어,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영어, 숫자, 특수문자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 있잖아요. 뭐 다 이런 것들은 초성, 중성, 종성 해서 이것들이 각각 다 5비트였어요.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5비트이기 때문에 최소 2바이트, 즉 16비트가 필요합니다. 16비트가 필요해요. 예, 눈 뜨세요, 지금. 본인이 아는 내용이라고 해도 예, 눈을 떠주세요. 이게 아는 내용이라고 졸면은 나중에 됐을 때 진짜 모르는 내용 날 때도 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떠야 돼요. 피곤하시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컴퓨터 메모리 안에 어떤 거는 정수, 어떤 거는 실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것들이 각각 몇 바이트인지를 알아서 뭐 했냐면 컴퓨터가 제가 계산기에서 유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계산기를 가지고 뭐 했냐면 뭐 전쟁이 나면은 뭐 탄도미사일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 지표를 이런 걸 계산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유효 범위를 외우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효 범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정수, 인트, 4바이트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야 돼요. 실수, 더블, 뭐 8바이트. 그 다음에 뭐 문자, 캐릭터 1바이트 혹은 2바이트. 뭐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뭐 플러스 21억 정도다. 뭐 이 정도 알면은 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16진수는 뭐냐면 이 컴퓨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문자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255라는 값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FF가 됩니다. FF가 돼요. 왜냐면은 15 곱하기 뭐 16의 0승, 15 곱하기 16의 1승, 뭐 이렇게 해서 더하면 25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6진수라는 걸 통해서 이런 자릿수는 좀 줄이고 많은 값을 표현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 가보면은 16진수뿐만 아니고 뭐 32진수인가? 뭐 이런 다양한 진수도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런 자릿수는 최대한 줄이면서 많은 값을 표현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 기초 이론은 설명했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켜고 새 프로젝트 만들게 해주시고 만들 다음 누릅니다. 그래서 hello C proj 07로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hello C proj 07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 자체가 좀 낯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 컴파일러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C로 이제 C 언어 문법으로 글자를 뭐 코드죠. 작성하면 컴파일러가 이것을 기계어로 변환해서 컴퓨터한테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소스 파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한 다음에 새 항목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llo C 01 하고 여기 .c 하세요. .c 적으시고 샵 include stdio.h int main
2턴 제로. 요거는 우리가 애기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하듯이 일단은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외우든지 외우기 싫으면은 이거를 어디 적어두세요. 그래서 딱 이 파일 만들고 나서 적어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초창기에는 조금 외울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 좀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연습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많이 해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 선수 하면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뭐 그분의 아버지는 본인 아들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했지만, 뭐 그 아버지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사람은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경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외국인들이랑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제 사교성이 좋아서 이제 현지에 가면은 그 나라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운대요.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왜냐? 사교성이 좋으니까. 사교성이 좋다는 말은 그 나라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C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 언어도 내가 이제 이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은 빨리 늘어요. 막 문법, 뭐 영어 뭐 A, B, C 하고 뭐 투부정사 등등 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원어민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 지금 원어민 여기 있잖아요. 컴파일러. 얘한테서 우리는 계속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C 언어로.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을 뭐 암기 과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암기보다는 그래도 연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따라 적어 보세요. 프린트 F 안녕. 자, 여기까지만 적고 자, 컨트롤 F 실행해 보세요. 안녕. 이렇게.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뭐냐면 프린트 F는 화면에 음, 문자를 뿌려주는 것이고요. 이게 프린트 F인 이유는 프린트 F를 만든 사람이 프린트 F라고 했기 때문이요. 여기 stdio.h라는 파일에 가보면요. 이 stdio.h라는 파일에 가보면 그 프린트 F에 해당하는 원래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코드 지금 알아보기 힘들죠. 사실 무슨 코드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에요. 프린트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say라고 하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프린트 F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프린트 F를 쓰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외워야 되는 문법이 몇 개 없어요. 프린트 F, 스캔 F. 뭐 그 외에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F %D 적으시고 컴마 뭐 10 더하기 3 써보세요. 여기서 %D 의미는 D는 데시멀의 약자이고요. 10진수를 의미해요. 또한 정수. 10진수 이거 또한 정수인 거를 의미해요. 왜 %D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만드신 분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13 이렇게 나오죠. 예, 너무 처음부터 해서 당황하신 분도 있고 좀 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쉽시다. 네, 좀 머리를 좀 식히세요.